하나, 둘, 셋, 화이팅! 하나, 둘, 셋, 화이팅! 다시, 여기다. 손 엄지 쳐가고. 예, 됐습니다. 예, 하나, 둘, 셋, 화이팅! 하나, 둘, 셋, 화이팅! 이번 총선 국민혁명 배당금당의 기세가 아주 거센데요. 국가혁명 배당금당이요. 예. 그 당선을 노리는 지역구 그리고 의석수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만 대략 어느 정도인지 총선 전략과 함께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는 당선 노리는 게 이제 151명. 네네. 그러니까 기성 정치권에 이제 판도를 하면 선거를 통해서 바꿔보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국회 의석은 151석. 네. 그러니까 국회에서 이제 대통령 되기 전에 국회에서 이제 국민배당금 150만 원씩 주고 151석이 되면 바로 국회에서 양적 완화를 결의해가지고 2,000조를 한국은행에서 찍어서 1,500조의 가계부채를 적시 금년중으로 갚아준다. 한 세대당 5억씩. 그러면 금년 그게 인세 들어가면 금년 중에 돈이 나오거든. 그러면 미리 은행과 협의해서 부채를 전부 5억까지는 개인들이 원하는 부채를 5억까지는 다 탕감해 줘 버리고 화폐가 찍히면 그때 돈을 은행에 넣어주면 되니까 국회에서 부채 탕감법을 통과시켜버리면 바로 2,000조를 찍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빚은 형제지간이든 부자지간이든 웬만한 빚은 100% 정리가 될 걸로. 5억까지. 그리고 아버지가 시골에서 5억 빚이 있고 아들이 서울에서 사업하다가 5억 빚이 있어도 10억을 갚아줄 수가 있고 5형제가 있으면은 아버지 빚 5억 갚아주고 5형제가 각각 5억씩 빚이 있다면 25억을 갚아주는 거죠. 각 세대가 다르니까 이런 기회는 우리나라 생긴 이래 처음이에요. 물론 아들이 하나뿐이면 아버지 5억, 자식 5억. 나는 빚 없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빚을 갚아주냐? 아파트가 엄연히 있는데 아파트가 있어도 국가에서는 그 담보 안 잡는다 이거예요. 그냥 갚아줘. 그냥 살게 해주는 거야. 원금 갚을 이유가 없어. 국가에서 그동안 국민배당금을 안 줬기 때문에 그렇게 피해를 본 사람은 탕감 조치해 주는 거예요. 무슨 이해가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래요. 나는 빚을 안 지고 아파트를 샀고 저 사람 빚을 지고 샀는데 저 사람 빚 다 갚아줘버리면 나는 그만큼 상대적으로 손해가 아니냐 이런 말을 하는데 우리 몸이 뇌혈관이 하나만 막히면 다른 데가 다 뚫려 있어도 죽게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라는 건 이 대한민국에 5천만 명 중에 자꾸 파산자가 많고 은행 빚이 많으면 빚이 없는 사람까지 죽게 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하나의 인체로 볼 때 왜 그걸 몰라요? 여러 사람이 부채가 많고 40대 가장들의 자살률이 세계 1위야.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족과 생활하는 게 너무 어렵고 실직이 너무 오래 계속되니까 거기에 충격을 받아서 죽은 사람이 많아요. 그럼 그게 우리 혈관이 군동대에 막힌 거야. 그렇잖아요? 그러면 다른 데 멀쩡한 혈관도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는 빚이 없어도 빚 있는 사람이 많고 자살자가 많으면 그 영향을 받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빚쟁이가 많으면 건물 임대도 안 돼요. 그 빚 없는 사람도 고생이야. 그러니까 우리 몸매를 보면 돼. 대한민국 이 몸이면은 여기저기 막혀보세요. 우리는 죽게 되는 거야. 성한세포도 죽습니다. 이래서 부채 탕감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자는 내 찍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 사람 다른 당을 찍어. 나는 그런 게 혁명은 말입니다. 개혁과 다른 게 혁명은 헌법 기능을 정지시키고 헌법을 새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개혁은 헌법을 그대로 두고 세상을 바꾸는 거잖아. 그럼 우리는 헌법 1조부터 다시 재헌을 합니다. 나는 개헌이 아니고 재헌이야. 그러니까 혁명 정부가 들어서야 되는 거죠. 내가 만약에 151명이 되면은 국회에 혁명 정부가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
대통령이 그대로 있어도 바꿀 수가 있어요. 대표님 제가 이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그 151석이라는 이번에 노리는 의석수 말씀 들었고 또 3.3 정책 실현 관련해서도 말씀하셨는데 국민들이 이제 뭐 네. 배가 들고 고프면은 네네. 151석을 안 찍어주겠지. 그러면 우리는 몇십 석을 붙어도 다 사퇴해. 그 얘기를 여쭤보려고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151석을 못 넘으면은 사퇴하신다는 얘기를 전에 다른 데서 전부 봤는데, 사퇴야. 나는 국회의원에 네. 관심이 없어요. 법을 국민 부채 탕감에 관심이 있는 거지. 그렇죠? 그걸 이번 기회에 안 하면은 국민들 고생 좀 해야 돼. 그럼 응? 그거는 다음 선거로 미루시는 겁니다. 나는 국회 가서 그렇게 저 월급 받아가면서 어영부영 세월 보내고 싶지 않아요. 알겠죠? 딱 151명이 되면 국회 월급 없어. 뭐 무슨 명예직이야. 여기 그 정치혁명 얘기하죠. 혁명에. 네. 그게 그대로 진행이 돼버려. 그럼 뭐 국회의원들이 난리가 나죠. 그리고 국가 법이 막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151명이 막 바꿀 수 있지 않겠어요? 네네. 내 맘대로. 또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다른 국회의원들도. 이상하게 블랙홀 현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151석을 했다. 그러면 투하하는 자들이 많아. 국회의원들이. 그렇지 않겠어요? 대세가 되니까. 대세가 되니까 거대 정당으로 둔갑하면서 헌법을 바꿔 재현을 해버려. 그러니까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이따위 이데올로기는 북한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야. 민주공화국이야. 그런 거 이제 헌법에 1조에 넣는 시대가 지났어요. 이데올로기 필요 없어. 국민의 복지가 국민의 생활이 최우선이야. 그러니까 우리 국민은 누구나 150만 원의 국민 배당금을 죽을 때까지 받는다. 20세부터. 그래서 모든 국민이 중산층 이상이 되도록 한다. 그게 헌법 1조야. 알겠죠? 네네. 어. 대표님, 3.3 정책이 이제 보통 지역구 총선이니까 지역구 네. 선거들을 따로 하게 되니까 거기 지역 맞춤형 정책들을 아무래도 제시를 하잖아요. 제시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국가혁명 배당금당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없습니다. 전체 없더라고요. 내가 국가혁명 배당금은 지역에서 뭘 개발한다. 이거는 전부 없애라. 왜? 단 한 개도 공약하지 마라. 왜 그러냐? 그런 예산은 이제 그만 쓰고 네네. 국민들 배당금 주는 쪽으로 몰려야 되니까 지역에 뭘 개발한다고 이거는 전부 용서할 수 없는 일이야. 이제는 문화회가 아니고 뭐고 팔아서 처치해가 국민들 줘야 될 판이야. 무슨 건물을 그렇게 지어제끼고 문화예술회관이 뭡니까? 운영비가 1년에 몇십억씩 막 100억씩 들어가는 그런 걸 지어놓고 가보면 거미줄이 바글바글하고 1년에 한두 번 쓰고 운영비는 1년에 돈이 주민들이 내는 세금이 50조 100조가 들어가고 그건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거는 용서할 수 없는 낭비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번에 국회의원들은 무슨 공약을 주로 하냐? 우리는 지역 발전을 중지하겠다. 그 돈을 여러분한테 돌려주고 고만 발전하겠다. 무슨 이해가죠? 뭐 선심성 공사니 뭐니 이거 전부 안 하겠다 우리는. 그거를 국민들에게 현금으로 줘서 국민 빚을 먼저 없애고 150만 원씩 주고 생활이 안정되면 그때 우리가 공사는 신중을 기해서 판단해 보겠다. 모든 지역 발전 예산은 중지하겠다. 이게 국가혁명 배당금당의 메인 공약이야. 그렇기 때문에 뭐 다리를 놓고 딱 뭐하다 그건 너희끼리 하라고 그래. 네? 지역 주민이 돈 있으면 그다 가지고 해. 뭐가 나라에서 그런 걸 해줘. 이제 안 해요. 개발이 너무 대가 문제야. 그래가지고 이 나라를 온통 건설 현장으로 만들어놨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환경 다 파괴야. 고만 개발해요. 고만. 우리가 그린피스는 아니지만 대한민국은 이제 고만 개발하고 국민들 호주머니를 생각해라. 이렇게 우리는 선심성 공약 하나도 없다. 여러분 말이야. 적다고 앞으로 시대를 그런 식으로 가면은 우리는 맨날 국가 예산 저 업자들한테 다 퍼주고 국민은 거지 되고. 맞습니다. 그거 이제 더 이상 우리 원치 않는다. 만약에 지역 개발을 공략하는 당이 있으면 우리는 그 당은 국민을 우롱하는 당으로 보겠다. 이렇게 우리는 나가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선거 공보물이 똑같아. 모든 지역 개발은 중지한다. 이제 돈 들어가는 거 선심성 공사, 선심성 예산 없다.
이제 모든 돈은 국민에게 돌려줘서 국민 생활이 안정되는 게 우선이다. 최우선이다. 이제 다리가 없어도 괜찮고 도로가 없어도 괜찮아. 왜? 국민이 일단 자살을 안 하고 살 수가 있게 해놓은 다음에 생각해 보겠다. 예, 예. 모든 공사를 뒤로 미루겠다. 네. 기분 나쁩니까? 대표님, 예. 이제 창당 작년에 하시고 사실 첫 선거잖아요. 근데 이번에 예비 후보 등록하신 것만 봐도 거의 1000명에 육박할 정도로 가장 이 후보들이 몰리고 그렇게 이번 그건- 선거에 굉장히 잘 되고 있는데 어떤 뭐 연결되는 얘기지만은 어떤 이유에서 그렇다고 보시나요? 이제 우리 국민들이 조금은 깨어났다는 거죠. 조금은 깨어났어요. 왜? 지금까지는 지방의 국회의원이 서울에 가서 예산 뺏어오는 걸 자랑으로 생각했어요. 그렇잖아요. 이제 그런 시절이 아니야. 땅 따먹기 해서는 안 돼요. 그 지역 국회의원이 지방 중앙정부 가서 예산 얼마 뺏어왔다. 도지사가 얼마를 가져왔다. 이걸 자랑하면서 그 돈은 건설업자한테 다 들어가고 어영부영 저끼리 다 없어져요. 지역 주민한테 아무런 도움 가는 거 없어요. 근데 그걸 마치 자랑인 마야. 선거 공약으로 내세우고 지역 개발을 조장하고 환경 파괴를 조장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을 앞으로 국회의원으로 뽑아주는 한 그런 사람을 도지사나 시의원이나 도의원으로 뽑는 나라 그런 국민은 고생해야 돼. 알겠습니까? 이제는 정신 마인드를 국민들이 바꿔야 됩니다. 이제는 공사 안 하겠다는 사람, 중앙정부 예산은 중앙정부에서 몽땅 국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사람, 선심성 예산 남발공사 안 하겠다는 사람, 이런 후보를 이런 당을 찍어야 나라가 살고 국민들이 산다는 거. 알겠죠? 네, 그래서 아주 지금의 국회의원들하고는 발상이 반대입니다. 저는 원래 자세히 겪어보면 인정이 많은 사람이에요. 괜히 내가 뭐 소리 질러서 하니까 고약한 사람으로 보지 마세요. 아주 인정이 많은데 속으로 국민들 생각하면 우라통이 치미는. 이 국민들 생활을 생각하면 우라통이 치미는 거예요. 국민들이 3S, 스크린, 섹스 그렇지 않습니까? 스포츠에 완전히 우민 정책을 써가지고 국민들은 그런 공사를 맨날 해야 되는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을 세금을 많이 내가지고 공사를 많이 해야 되는 줄 알아. 그거는 정치인들 배불려 주는 거예요. 그거는 정권 자본자들 배불려 주는 건데 그게 마치 그렇게 해야 되는 걸로 세뇌가 돼 있어. 맞습니다. 이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공사든 뭐든 국민이 먼저 있고 그 다음 공사를 해야지. 국민은 다 주고 가는데 무슨 공사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푼이라도 전략하자. 한 푼이라도 아껴가지고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우리 세금 국회의원 월급이 1조 8천억이야. 1년에. 그리고 지자체가 1조 5천억이에요. 그 다음에 지자체 선거가 몇 년마다 한 번씩 하죠. 그게 1조 원이 들어가요. 그래서 국회의원과 지자체 무보수 명의적으로 해버리면 돈이 얼마가 전략되냐. 5조가 전략돼. 국가 예산의 10%야. 재원 마련들. 재원이. 그런데 또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인지세, 성인지 예산이 뭔지 압니까? 성별인지 예산이에요. 남녀 평등을 위해서 쓰여진 예산이 연간 32조야. 32조가 남녀 평등을 위해서 쓰는 예산이야. 이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32조를 어디 썼는가 파악해봤더니 각 부처별로 2천억, 3천억, 1,500억 다 찢어발려가 가져가. 그래가 성평등을 위해서 썼대. 아, 참. 국방 예산과 맞먹어요. 국방 예산이 40조인데 남녀 성평등을 위해서 32조 9천억을 써야 됩니까? 2020년 지금 예산 책정, 금년에 책정한 예산이 32조예요. 작년이 31조고. 그러면 이 성평등을 위해서 쓰는 예산이. 그래가 뭐 남녀 뭐 연구해라, 뭐 성평등을 연구해라, 뭐 저기서 연구해.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뭐 국민을 가지고 놉니까? 성평등을 위해서 32조를 써요? 국방 예산이 40조인데? 나는 그런 거 용납하지 않아. 예산이 용도가 분명치가 않아. 그거 무슨 재무부가 얼마, 무슨 여성가족부 얼마, 뭐가 얼마, 이렇게 쪼개가는데 32조를 보통 몇 천억씩 쪼갰어. 이게 이 성평등 예산입니까?
성인지 예산이야. 이름은 성인지 예산. 서류. 내가 아까 준 서류. 가져온 거. 그 코트에. 그거 말고 두꺼웠는데. 거기 있어요. 가지고. 자, 보세요. (2020년) 성인지 예산이 31조 7,963억 책정돼 있어. 그런데 이걸 여러 개 부처가 몇천억씩 쪼개서 가져가. 그럼 어디다 썼느냐? 연구비, 남녀평등 연구비. 참말로 이거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이 31조 7,963억 금년에 결정된 게, 내가 이 전체 예산 쓰는 것을 다 조사를 했는데 정확하게 줄일 수 있는 금액이 300조야. 국가 예산의 60%. 300조는 이스나마나 하는 예산을 쓰고 앉아 있는 거예요. 아니 이거 보세요. 국방비가 40조인데 성별 평등을 위해서 32조를 써요. 그리 다른 예산은 말할 거 없어요. 다 이거 조사해놨어요. 내가. 문제가 있죠. 정말 문제입니다. 이거 각 부처는 뭐 하는 데냐? 그저 회식하고 예산 날리고 교수들 찾아다니면서 야 얼마 청구해라. 너 얼마 청구해라. 너 연구비. 그래 알고 봤더니 교수 연구회가 하도 많아 전국에. 그 연구들 가보면 직원 하나도 안 앉아 있어. 그런데 신청할 때, 정부에 신청할 때는 연구비 몇억 몇십억 이게 올라가는 거야. 사무실 가보면 사람 없어. 대표님, 이어서 그게 질문할게요. 대한민국입니다. 이어서 질문할게요. 네. 그 예비 아주 후보자 그냥 화딱지 나서 내가. 네네. 예비 후보자 뭐 보도들이 좀 몇 개 나고 그랬는데요. 이제 워낙 많이 예비 후보자 등록을 하다 보니까 일부 전과에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뭐 전과 중에서 좀 안 좋은 전과도 있다. 그런 문제들을 지적하는 데들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언론이 네. 잘 보세요. 네. 국가혁명배당금당이 약 1,000명 네. 이제 등록이 되죠. 그렇죠. 그런데 다른 당보다 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보다 2배죠. 맨 위에 있는 게 국가혁명배당금당이고 요 밑에 있는 게 범죄율입니다. 네. 그 우리 범죄율은 24%. 근데 다른 더불어민주당은 35% 범죄율이. 자, 자유한국당은 31%. 자, 정의당은, 민중당은 64%. 알겠죠? 정의당은 48%. 절반이 범죄자들이야. 그 우리는 20몇 %야. 범죄율이 제일 적고 교통사고로 과실치사한 사람을 살인범이라고? 그걸 보도라고 합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네. 우리 범죄율이 이렇게 낮다는 거, 범죄율 낮은 거 1위야. 맞습니다. 근데 누수화를 그렇게. 근데 왜 우리 사람이 교통사고로 벌금 200만 원 나온 사람, 살인이 아니라 과실치사. 그걸 왜 살인이라고 합니까? 그 자체가 오보야. 그분이 다 내신 명예훼손에 서류에 걸려. 살인이라고 돼 있어요. 에? 그분이 내신 선관위 등록한 서류에 살인이라고 자필로 쓰셨어요. 아,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그러니까 거예요. 고치셨어요, 이제. 그 고쳤지. 그게 과실치사. 네, 안 고쳤어요, 아직. 그래, 빨리 과실치사야.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분명히 그게 사실치사야. 네네. 알겠죠? 네. 그래, 과실치사를 갖다가 왜 살인이라고 그럽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만큼 순진하다는 얘기. 그만큼 순수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건 다 볼 수 있는 걸로 나와 있으니까 아, 고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쳐야지. 그러니까 그거는 뭐, 고쳐네요. 우리는 살인이든 뭐든 네네. 정말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예산 도둑에 비하면 아무도 아닙니다. 알겠죠? 네네. 예산 도둑에. 매년 국민들의 돈을 몇백조를 도둑질하는 놈에 비하면 살인 아무도 아니에요. 네네.
대표님 이번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제도가 좀 바뀌었잖아요. 그래. 그래서 이제 또 창당하시고 첫 선거니까 뭐 지역구에서도 많이 당선이 되시겠지만 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노린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그런 거 관심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예, 왜냐? 어차피 151석을 노리는 거지. 네네. 뭐 연동형 비례대표에서 국회의원 몇 명 데리고 국회 들어간다. 그런 거는 안중에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기자님은 내 배짱을 모르는데 나는 대한민국을 가지고 세계를 통일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잖아. 세계 통일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무슨 한국의 대통령에 뭐 목매는 사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선생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 언론은 잘 모르는데 나중에 그 진면목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번 선거 때 뭐 비례대표로 출마하시거나 그런 일은 나는 뭐 종로로 나가는 사람도 있고 네네. 당 선대위 또 선거대책위원회도 있고 뭐 당 또 선대위에서 또 공천심사위원회도 있어요. 거기서 결정이 나면은 결정 나는 대로 하는 거지. 내가 뭐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내 생각에는 나는 전국에 지원 유세를 하는 게 좋아. 그래서 나는 소화적으로 어느 지역에 가서 그런 똘마이 같은 사람들하고 싸우고 싶지가 않아요. 특히 이번 선거에 사실 종로가 굉장히 주목받잖아요. 그래 종로가 주목받는데 이낙연 나는 네. 나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경쟁자로 보질 않아. 굳이 경쟁할 가치가 없어. 아니 세계 통일을 꿈꾸는 사람이 뭐 내가 그런 사람들하고 경쟁한다는 건 좀 유치하고 차라리 어떤 면에서는 뭐 전국구로 국회 들어가서 151명을 데리고 들어가는 게 낫지. 뭐 그런 그 선거라는 자체가 그런 마타도식으로 서로 이거는 보수다 저거는 좌파다 이런 선거에 이제 우리 국민들이 전체 151명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뛰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제가 준비했던 질문을 얼추 드렸는데요. 이제 저희 이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이나 여러 국민들한테 이번 선거 그리고 3.3 정책 얘기하신 부분 앞으로 대한민국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 한 말씀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야지 우리는 20세부터 150만 원씩 주고 65세가 넘으면 220, 부부 440, 젊은 사람들은 부부 300을 줍니다. 주는데 이 국민 배당금이 나가면은 가족 간의 화목도 되고 또 주 5일 근무를 주 3일 근무, 주 4일을 쉬는 지금의 비정규직을 늘리는 거죠. 2배 정도. 그래서 지금 정규직이 국가 정규직이 한 70% 되는데 이거를 30%만 남겨놓고 40%는 비정규직으로. 그래서 70%가 비정규직이 되게 해서 국민들이 시간제로 일주일에 3일 정도의 시간을 근무하게 하고 자유롭게 직장을 실업자가 없이 누구나 직장에는 왔다 갔다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자유로운 직장 분위기를 만들어요. 목매에 달고 있는 게 아니니까 배당금이 300만 원씩 나오니까 젊은이들도 여유롭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어린애들 옆에 부모가 좀 있을 수 있고. 교육을 좀 할 수 있고 애기들이 자라는 동안에 아버지가 애기와 얼굴을 익힐 수 있도록 좀 우리는 그런 걸 우리가 뭐 불교에서 자비라고 그러면은 아버지 자자와 어머니 비자예요. 베풀 자자 슬플 비자지만 아버지를 자당이라고 하듯이 그러면 자는 아버지고 비는 어머니인데 애들한테 자가 없는 거야. 아버지 맨날 경제개발 뛰어다니니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오니까 어린애들이 아버지 없이 비만 어머니만 보고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우리 청년들이 아버지하고 축구도 하고 아버지하고 좀 뛰어놀고 아버지하고 끌어안고 뒹굴고 이렇게 어릴 때 커야 되는데 우리는 시골에서도 아버지 바빠서 쳐다보지도 못하고 도인이 와서도 아버지 얼굴 못 보고 그래 이제 뭐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육이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아버지가 있는 아버지가 꾸지름을 하는 자매는 어머니는 슬플 빚자 자식을 슬프게 바라보고 아이고 내 아들을 왜 저 남편을 저렇게 꾸지름하노 달래주고 아버지는 채찍 엄마는 당근 이런 자비정신이 우리 애들 교육에 필요한데 전부 비만 붙어가지고
엄마가 무조건 감싸주다 보니까 이건 아버지의 역할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직장인들이 좀 더 가족과 어린애와 아버지가 딸하고 같이 어울리고 그렇잖아요. 좀 이렇게 여유롭게 아버지가 생활도 하고 직장도 즐겁게 갔다 오고 이렇게 해야지 맨날 마이너스 나니까 월급날 돈이 다 없어지고 적자가야. 그러니까 이 셀러맨들이 힘이 빠져 있어. 기가 빠져 있어. 근데 나는 그거를 올려주는 자야. 야, 월급 가지고는 본전 미쳤는데 배당금이 300만 원이 통장에 찍혀 있어. 그럼 희망이 있지 않아요? 내가 저렇게 한 20, 30년 근무하면 내 직장에서 퇴직금을 안 줘도 그래도 돈 10억은 모여 있겠구나.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사람이 여유가 생겨요. 남하고 덜 싸우게 돼. 이런 여유 있는 인생을 내가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린이들한테 아버지를 찾아주겠다. 아버지 자자와 어머니 빗자가 자비정신. 뭐 이게 뭐 기독교 불교나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식의 사랑을 부모가 어릴 때 못 느끼면 늙어서 아들하고 계속 부딪혀. 자식하고 계속 부딪혀요. 그 어릴 때 아버지 어머니가 자녀와 많은 스킨십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굉장히 아쉬워요. 그래서 나는 애 낳으면 무조건 5천만 원, 결혼하면 3억, 1억에다가 주택자금 무이자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거 그냥 주는 거야. 3억. 그거 얼마죠? 3억을 주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결혼하려고 하겠지. 또 애 낳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나는 이 인간에 대해서 근본 이게 투자입니다. 이게 경제를 살리는 거야. 그렇게 하고 나중에 결혼하면 또 3억 주는 거는 투자고 국민 배당금은 당연히 국민이 받아야 될 거. 투자금 주는 거예요. 배당금. 그러니까 복지 예산이 없어져. 복지 망국론이 있습니다. 나는 복지 예산이 내 예산에 하나도 없다는 거. 당연히 우리 국민이 받아야 될 걸 주는 거야. 배당금을 주니까. 그러니까 국민 아빠 그 돈 왜 국가에서 돈 얻어서는 게 아니야. 아버지가 받을 돈이야. 떳떳해. 그런데 90만 원 줘놓고 영시민 생활 안정자금 줘놓고 직장 가면은 잘라버리고 그걸 가지고 목을 조고 사람 실업자 만들어 놓고 이런 돈은 주면 안 돼. 자존심 상해. 우리 집 엄마는 우리 아버지는 생활 못해서 이거 되겠습니까? 당연히 줘야 될 돈 주는데 왜 없는 사람을 목을 줘? 그렇잖아요. 그리고 직장 가서는 나는 세금 계산서 못 끊어요. 나는 가끔세도 못 냅니다. 왜? 나는 영세민 90만 원을 받는데 비밀로 해주세요. 그래? 탈세가 1년에 어마어마하게 일어나? 내 말 이해가죠? 이게 정부 정책이야. 나는 대통령을 비난한 적이 없어요. 어느 대통령이 국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한 번도 역대 대통령을 비난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정책으로 나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정책은 원치 않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빚 갚아주는 허경영 5,000년 역사의 처음이에요. 네? 나는 내가 다른 당 사람이라도 내가 다른 당 국회의원이라도 국회의원들도 빚이 한 5억 되는 사람 많아요. 허경영이 찍혀서 국가혁명당 찍겠다고 지금은 빚 갚아주니까 아니 내가 다른 당 국회의원인데도 투표하러 가서는 누구 찍어요? 빚 갚아주는 당 찍어서 5억 받는 게 현실적으로 이익 아니야? 뭐 인터뷰 할 건 뭐 있어요? 그냥 빚 갖고 싶으면 그거 찍고 은행에 이자 내고 싶으면 다른 당 찍어요. 간단해. 나는 국민들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진짜 이번에 빚 갚을 기회가 온 거예요. 그래 계속 후손들이 생활 안정되고 어린이들 자식들 고생 안 시키려면 그건 알아서 하세요. 우리 국민들이. 감사합니다, 대표님. 예,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이런 누추한 정당까지 SBS가 찾아오셔서 고맙습니다. 좀 자주 오세요. 네. 많이 불러하세요. 빚이 5억 있나 봐요. 아니 현역 의원들도 우리를 찍는 사람도 있을 거야. 아니 허경영이 찍어 151명 되면 자기 당이 151명 되면 뭐해? 빚 갚아주나?
싸움박질만 하니까 야 그냥 국가혁명배당금당 찍어버리자. 그래 뭐냐 대한민국 때문에 그 사상을 미루는 사람 많아요. 아니요 우리 기자분도 이 저 적자 생활 하는지도 몰라. 배당금 받으려고 또 찍을 수도 있죠. 배당금 그 기본소득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기본소득은 뭐냐면은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요. 예. 기본소득은 복지예산이에요. 그런 건 받으면 안 돼. 알겠습니까? 우리가 투자한 거 받아야지. 기본소득을 배당금이라서 그런 거군요. 그렇죠. 네, 개념이. 기본소득을 받는다면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나라에 죄를 짓는 거예요. 알겠죠? 개념이 다르군요. 기본소득은 자기가 창출해야 돼. 알겠죠? 왜냐면 대한민국을 주식회사로 그래, 대한민국을 주식회사로 보고 대통령을 사장으로 보고 국가 예산은 국가의 총 매출이야. 대한민국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매출을 왜 국회의원들이 다 닦았습니까? 그래 안 그래? 5천만 원 누구예요? 그러니까 나는 대한민국을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쓸데없는 불필요한 예산은 다 줄여야 돼. 하나, 둘, 셋, 화이팅! 하나, 둘, 셋, 화이팅! 다시, 알겠다. 손 엄지 쳐가고. 예, 됐습니다. 예, 하나, 둘, 셋, 화이팅! 하나, 둘, 셋, 화이팅! 자, 허경영 눈에서 우주 에너지 받으세요. right now. 공자, 맹자, 알라, 알리. 어느 누구도 해내지 못한 거 우리 힘으로 한번 해보는 거야. 어려운 얘기가 아니야. 좋은 세상 한번 만들어 보겠다. 내 말이 맞죠?